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영상을 꾸준히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제 영상을 봐주시고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좀 기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많이 좋은 정보를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그래도 시청을 해주시고 뭐 코아카야 뭐 고맙다 영상 잘 봤다 뭐 이런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니까 좀 그래도 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생각보다 좀 그런 부분이 어떤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구나 그분들한테 홀딩을 하시는데 뭐 더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사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나 파울라 페레이아라는 분의 그 7시간 전에 나온 그 어떤 아티클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브라질 나왔어요. 코드 하나 브라질 나왔습니다. 키워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엄청 그 막 유럽의 선진국이나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는 아니죠. 사실 뭐 자원이라든가 인적 자원이 풍부한 그런 남미 국가인데 축구의 나라죠. 근데 지금 개발도상국의 그런 USDT 채택은 2023년에 급증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개개인이 봐봐요. 이게 어떤 1인이 어떤 한 명이 정말 돈이 많은 한 명이 비트코인 한 개를 사는 거하고 100명이 비트코인 한 개를 나눠서 100개를 사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군 그 화폐 자체가 주식 자체가 주식으로 치죠. 많은 사람에게 배분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이 나중에 물량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이 비트코인 한 개를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한 개를 언제든지 던지면 한 개분이 다 나갑니다. 근데 100명이 한 개를 동시에 던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럴 확률은 정말 극히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코인 쪽으로 많이 그 어떤 그동안 이 웹2에서 실패했었던 그런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선진국들에 밀렸던 그 과거를 좀 이겨보고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이 브라질에서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요. USDT는 브라질의 채택이 크게 급증하여 2023년 현재까지 브라질 전체 암호화폐 거래 80%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좀 DT 일단은 테더 코인을 브라질에서 채택을 한 거예요. 브라질도 자국의 화폐는 있는데 남미 쪽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어떤 재정 상태 그리고 외화 부족 뭐 그리고 어떤 뭐 맨날 파산하는 국가도 있고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메시의 나라인데 맨날 그 IMF의 그 지원을 받았다고 했나요? 파산을 뭐 벌써 수차례 했다고 하죠. 사실 남미 국가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내 어떤 경제 자체가 근데 이제는 이거를 한번 탈피하고자 이렇게 코인 쪽에 발빠른 채택을 하는 것 같은지 이게 사실 몰라요. 웹2 시절에 이제 성공했던 나라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웹2 시절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한 나라인데 이게 웹3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장 경제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웹2 시장에서 좀 많이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개발도상국들 뭐 동남아라던가 남미 혹은 아프리카 이런 시장들한테 충분히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풍부한 인적 자원이 너무 그 많기 때문이죠. 이제 사람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뭔가
하나 된 어떤 그런, 왜냐하면 웹3 자체가 시장 참여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웹2는 이제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개개인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시장적인 역할을 했다면, 웹3 같은 경우에 이제 양방향의, 혹은 개개인들도 뭔가를 언제든지 그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그런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뭐 이게 어떤 자유의 여신상은 아닌데, 이게 뭐 어떤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개발도상국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상륙을 한다는 뭐 그런 느낌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낙하산을 타고 미국에서 날라온 그런 코인들이 지금 개발도상국에 상륙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USDT 거래는 2021년부터 브라질에서 증가해 왔지만,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3 에로우스 캐피탈과 보야저 캐피탈이 무너졌던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 폭풍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7월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일단은 이제 USDT 자체가 지금 이렇게 추월을 한 거예요. 뭔가 테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바탕이 됐을까요? 일단은 이 거래량인 것 같은데, 크립토 액티버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여기서 저희가 추출해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테더 코인에 대한 신뢰도와 그 사용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BTC보다 테더 코인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에서 늘어났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겨울은 2022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을 거의 25% 줄여 1544억 달러, 즉 약 310억 달러에 이르렀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국세청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분석에 의존한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민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추적합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추적하는 활동도 하고 있네요.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국가, 제가 남미 쪽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알기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 그리고 뭐 드라마, 영화 같은 데는 너무 좀 과장한 게 있겠지만, 이제 좀 그 약물, 한마디로 좀 센 단어가 이게 유튜브에서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유통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카르텔, 뭐 그런 마피아, 뭐 이런 조직들도 굉장히 많고요. 치안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암호화폐를 이용한 그 각종 범죄들, 그리고 수익을 뭔가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브라질 국세청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국민이 보유한 암호화폐 투자도 목표로 삼고 있다. 10월 25일 지방의회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사의 해외 소득에는 2024년 1월부터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세금 관련 뭐 논란이 많았죠, 그동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대체 세금을 매기는 게 사실 이 투자적인 측면으로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은 이 코인으로 뭔가 차익을 보면 세금은 내진 않았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그건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매긴다. 레거시 금융, 그리고 정부, 국가에서 정부, 그리고 탈중앙화된 그런 돈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산군, 그리고 하나의, 왜냐하면 세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는, 봐봐요, 마약으로 취득된 뭔가 좀 뭐 부정적인 그런 검은 돈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걷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국가에서 어떤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세율을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2019년부터 브라질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든 사용자 거래를 정부에 공개합니다. 매월 3만 5천 레알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 이득에는 15%에서 2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2024년 그리고 5년도에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율 50%를 매기고 있죠. 암호화폐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군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 차익을요. 근데 우리나라는 25%랬나? 그때 22%랬나 뭐 그랬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알겠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이제 지금 어딜 가나 어떤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코인을 이용해서 결제는 그다지 그렇게 지금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화폐나 뭐 카드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를 다 결제를 하고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모든 걸 다 그렇게 결제를 합니다. 외국인들 관광객들만 화폐를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개발도상국들이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정말 빨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틱톡이라든가 뭐 각종 SNS 뭐 이런 거를 되게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화폐를 많이 쓰고 있어요. 참 특이합니다. 이게 참 앞으로의 그 방향이 좀 너무 궁금하긴 한데 한번 같이 지켜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코아카의 영상을 보면서 파이팅 하시는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